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민이고요. 우리 지금 다 처음 보는 선생님들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낯익은 얼굴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멀리서 막 오셨을 거고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하는데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 소개부터 해야 되죠. 오늘 처음 뵙는 거니까.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수민이고요. 결혼은 했고요. 남편은 있는데 아이는 없고요. 아직 교사를 10년을 하다가 이제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강사를 한 거는 지금 3년 차가 돼요. 내년에 우리 선생님들 만나게 되면 3년째가 되고 또 올해 보낸 것처럼 선생님들과 같이 열정을 갖고 1년을 보내서 단기 합격을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이게 물론 이제 길게 3년 4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방법만 잘 찾는다면 이게 짧게도 끝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 시간 내셔서 일요일인데 교회 가셔야 될 분도 있고 막 이럴 텐데 막 바쁘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 동안이라도 선생님들 꼭 배움을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해야지 짧게 빨리 끝낼 수 있는가 요걸 좀 중점적으로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료는 모두 받으셨죠? 우리 인강원 선생님들도 아마 자료 출력을 하셨을 텐데 인터넷으로 듣는 선생님들도 일단 오늘은 일정을 제가 먼저 제 이제 1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와 함께 각각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저가 먼저 일단 쫙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차를 합격하고 2차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초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1차 합격해서 지금 2차 준비하는 선생님 두 분이 와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이렇게 또 저가 알려드리는 거랑 달리 직접 공부한 선생님이 알려주는 팁이 또 좋은 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2개가 나갔을 텐데 2부에는 그거 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일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쉬는 시간은 갖지 않고요. 바로 쭉 해가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자료 첫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요.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이 무엇인가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다 요거는 알고 오셨을 텐데 혹시 올해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 계신가요? 대부분이시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수, 삼수, 이렇게 초수, 재수, 삼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재수, 삼수 선생님들의 공부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학원에서도 저에게 재수나 삼수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좋은 방법을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이걸 따로 찍어서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재수, 삼수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초수랑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왜냐면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이들이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초수들 중에는 히든 타이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속도로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수, 삼수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초수랑 똑같이 1월부터 요익 땅 하고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는 거라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늘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험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주체가 되어서 주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4번에 보면은 1쪽입니다. 4번에 보면 시험 관리 기간 해가지고 지금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국가공무원이 되는 것이 맞지만 각 시도 소속으로 응시 지역을 선택을 하여서 시도교육청으로 아마 발령이 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시험을 실시는 하지만 주관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1차 시험 출제를 이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각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이렇게 출제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을 출제를 하고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2차는 변동이 많으므로 2차 때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고요. 자, 내려가서 우리 과목을 한번 보면은 자, 1차 시험, 우리 지금 1차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죠? 자, 2과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교직 논술이고, 하나는 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내년에 이제 2월에 시험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걸 아마 향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격 요건으로 한국사 취득을 해놓은
상태여야 하고, 자,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이 이제 유아교육과정에서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유아랑 초등은 중등이랑 달리 교육학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아교육과정, 이거에서 지금 논술도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논술도 사실 잘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잡아야 되는 건 80점 배점으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배점도 보면은 교직 논술은 20점이고 교육과정이 80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고, 물론 논술도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과정이 되지 않고선 논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아주 관련성이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면 교직 논술은 한 문제에 우리 1200자 논술 원고지 형태의 선생님들이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어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16문제 내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6문제가 큰 대본호를 말하고요. 그 안에 소문항으로 한 3-4문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면은 거의 한 65문제에서 70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배점이 1점 혹은 0.5점 이렇게 돼가지고 총점이 80점으로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직 기출문제 이런 거 한 번도 못 보신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도 1월부터 아마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된다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가서 기출문제 정도는 그저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6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14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을 2차시로 나눠서 시험을 봐요. 70분, 70분으로 나눠서, 그럼 70분에 8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2교시 70분에 8문제를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총 논술 하나,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그리고 교육과정 B, 이렇게 3교시의 시험을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1교시가 논술이에요. 그래서 1200자 원고지에 선생님들이 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논술을 쓰는 것이 1교시고, 그 다음에 2교시가 교육과정 A 해서 8문제를 70분 동안 푸시고, 또 쉬는 시간 갖고 교육과정 B 해갖고 또 다른 8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 교육과정 16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볼 범위 전체에서 어떤 것이 A에 들어있고 어떤 것이 B에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분과가 워낙 많다. 우리도 똑같은 통합형 교육과정인데, 초등은 보니까 1교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겠다, 2교시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겠다고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유아도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으면 아마 해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개론부터 신체운동 건강 영역까지가 이제 교육과정 A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부터 운영까지를 교육과정 B에 출제하겠다 이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시험 보기 전에는 그거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아서 A, B 18문제가 다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다 보고 나오면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봐야 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시작이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1차 시험을 보고 와서 1차 시험에 나의 그런 어떤 느낌으로 잘 봤을 거야, 못 봤을 거야, 나 이번에 정말 너무 못 봤어, 이 느낌으로 2차를 준비하면 절대로 안 돼요. 2차는 정말 죽자 사자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도 우리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면서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안 될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대요. 4주 열심히. 근데 지금 덜컥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3주 동안 합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4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3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뭐가 가능하지 않게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극복해야 되는데 불안하거든요. 나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1차가 끝나면 바로 2차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내년에 또 할 거니까. 이 시험은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준비된 자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2차도 초수가 있어요. 공부가 3수 정도, 이제 3번 정도 공부를 한 선생님들도 2차 준비는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2차가 초순 거예요. 근데 그 7주 동안 2차를 이제 가져가기에는 그 전에 계속 2차를 준비한 선생님들하고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일단 들어 놓으셨다 하면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준비한다 이런 생각으로 2차도 열심히 시험 끝나자마자 준비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선생님들은 1차 하는 과정에서 2차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현장 경력이 1도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무섭게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1차가
잘 준비된 선생님 2차도 금방 따라와요. 교육 경력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됐냐의 문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우리 뒷장을 넘겨가지고 한번 경쟁률부터 한번 볼까요? 합격선하고. 자, 우리 아까 전에 교육 과정 80점, 그리고 논술 20점에서 1차가 100점 만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100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올해는 합격선이 많이 올라갔어요. 문제가 좀 많이 쉽게 나왔는데 올해 기준을 봐도 1차 합격선이 전국 공통으로 79.31이에요. 그죠? 작년에는 69.31이었어요. 그래서 10점이 이제 컷이 이제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자, 요거는 저가 조금 이런데 덜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경쟁률, 그 다음에 커트라인,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안 중요해요. 열심히 한 사람은 커트라인이 90이 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커트라인이 60으로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나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얼마지, 경쟁률이 얼마지, 요거는 그냥 내가 한 10대 1 정도의 시험에 응시하는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시는 척도가 되시면 되지, 이게 선생님들의 공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은 80점 안에 다 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이제 지역별 경쟁률도 올해 기준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뒤로 넘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시험, 우리 어떤 영역에서 시험이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임용시험 출제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 출제 범위를 보면은 우리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이렇게 해놨어요. 전 영역. 이 전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구분을 해놓으시죠. 그래서 저 또한 구분해놓은 걸 보면은 일단 우리 아까 전에 보았던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논술이 있었죠. 논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논술은 20점이었고 교육과정이 80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두 과목을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과정은 크게 개론과 그 다음에 누리과정과 그 다음에 운영편,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세 개로 나눠 놨어요. 자, 이렇게 나눠 놔서 이 개론이라는 부분에 우리 일반적인 발달 이론이라든지 부모 교육론과 같은 기본적인 유아 교육을 기틀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이론 영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론 영역에 지금 제목만 들어도 조금 유아교육의 성격이라 그래서 우리 복지사회가 되면서 우리 유아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돼서 다루면서 유아의 권리,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이런 부분들을 이 성격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에 대해서, 교육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발달 이론도 다루고, 그 다음에 놀이 이론, 그 다음에 부모 교육론, 그 다음에 교사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개론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개론을 1, 2월 달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요게 지금 1, 2월에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1, 2월이면 8주거든요. 근데 8주에 설이 있어요. 그래서 설을 빼고 총 7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보면 지금 이 유아교육의 성격을 1주 할 거고, 사상도 1주예요. 발달은 워낙 영역이 많아서 2주로 나눠서 하고요. 놀이도 1주, 부모교육도 1주, 교사론도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7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1, 2월이 끝나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은 개론은 여기에 있는 거는 다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누리과정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강의를 듣고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암기해서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 공부 방법 얘기할 때 하겠지만 암기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경이로워요, 선생님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다고 되나 이 시험이? 암기라는 걸 진짜 제대로 보면은 암기는 단순히 글자 암기가 아니고 암기 앞에는 이해라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정말 제가 암기 싸움이다 계속하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고요. 성실한 사람이 붙는 시험이더라고요. 똑똑한 것과 성실한 게 부딪히면 성실한 게 이겨요. 올해 그걸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반복 학습만 계속 해간다면 충분히 단기에 끝날 수 있는 시험이고, 이렇게 1, 2월 동안 개론을 이 영역을 1주씩 나눠서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누리과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누리과정은 영역을 다 아시죠, 선생님들?
뭐라고 해요, 우리? 신의사, 예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죠? 신의사, 예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누리과정에 나눠져 있는 이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라는 게 나오기까지 관련 여러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플러스 관련 이론을 모두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련 이론을 모두 다룬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3월, 4월, 5월 진행이 돼요. 3, 4, 5월. 자, 그래서 5개 영역인데 주에 1회가 아닌가 보다. 그죠?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은 3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의사소통이 2주, 사회관계도 3주. 나머지 녀석들 다 2주씩 해가지고 3, 4, 5월 달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운영편 해가지고 이 운영편에는 무엇을 제가 넣어놨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공립유치원 현장에서 이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월간, 주간 일환을 짜가지고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조직하고 이것을 갖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운영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보면 열심히 따라오다가 선생님들이 유아평가나 이런 평가 부분 되게 중요한데 왜 안 해요? 하고 묻는 선생님들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교육과정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과 교수 활동을 한 다음에 평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운영편에서 다뤄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부분에 교육과정 선정하고 뭐 평가하는 부분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공립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뭐 시책들 교원력 개발 평가라든지 그죠? 또는 실대 안전 표준안이 나왔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운영편에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6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보면은 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론이 다 끝이 났어요. 그죠? 이론이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때 되면 시험 보러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6월 말이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수민이 매일매일 강조하는 1월부터 6월이 그 해의 당락을 결정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이 시험이 11월이니까 한 8월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요. 8월부터 열심히 하면 100% 안 돼요. 100% 안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해놔야지 그 해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지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 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안 지쳐요. 절대로 안 지쳐요. 신나요. 8월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신나요, 진짜. 신이 나서 달려갈 수 있어요. 제발 제 말을 믿어보세요. 올해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올해 우리 초수 선생님들 많이 합격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3수, 4수 선생님들도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1, 6월이 중요했다고. 1, 6월이 맞았다고. 진짜 1, 6월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놀 때 나는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해도 나도 하면 같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뽑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거든요. 이 시험이. 그게 어느 정도 됐다는 게 1, 6월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1, 6월에 스피치 테스트도 같이 엎쳐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공부 안 할까 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근데 많이 못해서 좀 아쉽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안 오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학원에 나한테 스피치 테스트 하러 안 오는 거. 본인이 집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인강 선생님들도 그리고 스피치 테스트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합격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본인이 공부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1, 2월 동안. 그래서 그 지점이 수요일이면 되거든요. 저가 토요일 날 강의하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죽자사자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이게 말로 나올 수 있으면 그 주는 성공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6월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이렇게 스파르타 같은 그 일정을 나보고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스파르타라고 소문났대요. 그래갖고 제가 나 혼자 스파르타 하냐? 내가 어떻게 스파르타 선생님들이 따라줘야지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스파르타가 아니라 공부를 시작했으면 기본이에요. 기본. 사사로운 욕구는 다 버리고 이거에만 몰입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사사로운 욕구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성취하죠. 똑같이 남들하고 즐겨서 어떻게 성취해요? 그죠? 1년 만에 성취하려면. 물론 삶을 사는 방식은 다양해요. 한 3년, 4년 장기로 볼 수 있어요. 일 병행하면서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저희 남편이 그래요. 저희 남편이 뭐 하나 성취할 때 보면은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괜찮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괴로워할 거면
떨어졌다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감 느끼고 자존감 낮아질 거면 1년 만에 끝내는 걸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1, 2월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그럼 교육과정을 와, 이렇게만 하면 정말 6월 달에 합격할 수 있게끔 되겠는데 싶은 마음 조금 드셨죠? 그럼 이제 논술이 또 문제예요. 그죠? 이제 나눠져서 논술도 사실 올해 보면 고득점자들의 변수는 논술이에요. 대부분 19점, 20점 받은 이들이 올해 우리 아까 커트라인이 79점이었죠. 근데 논술 19점, 20점 받은 선생님들은 교육과정도 당연히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들을 보면 점수가 96점, 94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논술이 20점 정도 이렇게 기본 이렇게 나온다면 아주 환상적인 점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꼭 그렇다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14점 받은 선생님도 합격했어요. 12점도 합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났다. 12점을 받았니? 이랬더니 그 교육과정을 너무 잘 봤는데 논술에서 올해는 학자를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를 모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답을 이제 잘못 써서 내년에도 그런 출제 경향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논술이 시험에 어떤 이제 높은 점수를 만드는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돼야지 논술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논술 강의는 2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될 거예요. 하나는 기초반이라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실전반이란 이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가지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기초반은 4월, 5월에 진행이 되고요. 요 녀석은 6월, 7월에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월이 시작 시기인 걸 보면은 1, 2, 3 동안은 우리 1, 2, 3월까지 1월, 2월, 3월까지 열심히 교육과정 해놓으면 요거 중심으로 먼저 논술을 써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특히 논술에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모교육 교사론. 이 교사론 영역은 아주 기출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1, 2월에 다룬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 4월부터 진행되니까 신체운동 건강 영역 들어갈 때쯤 논술 시작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앞부분을 좀 다져놓고 이제 논술을 이제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1200자 원고지 형태로 시험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1200자에 맞는 형식이 있어요.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글을 써야 하는데 1200자 논술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이렇게 바뀐 시험 형태를 보면 한 800자 정도 본문에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서론 200자, 그 다음에 본론 800자, 결론 200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론에 또 틀이 있어요. 화제 제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성 말하고 논의의 방향 말하고 이 틀을 선생님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엔 이제 내용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월, 5월 동안은 그 틀을 만드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나눠놓은 이유는 우리 공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굳이 기초반을 듣지 않아도 실전반만을 갖고도 이렇게 논술 쓸 수 있는 실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강비도 조금 아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묶어놓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로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기초반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 경험이 오래 있어서 기출문제 다 다뤄본 선생님 이거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실전반이 제가 내는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주차부터 1200자 형식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2반의 과정을 통해서 논술은 끝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자 7월 말쯤에 논술반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여기 6월에 끝났고 그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직 시험 실시 안 하니까 우리 시간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7월, 8월, 9월, 10월 4달이나 남았어요. 준비가 다 됐는데도 우리에게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4달이나 주고 있어요. 6월, 7월, 8월. 맞아요. 이번에 교육과정을 제가 그 연간을 조금 바꿔가지고 6월 중순까지 이 운영편이 끝나거든요. 6월 둘째 주. 그래서 6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시간에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반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때 선생님들이 와, 이거구나.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좌절감을 주는 과목도 있어요. 본인이 했을 때 선생님들마다 나는 사상이 너무 좋아. 나는 발달이 너무 좋아.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와서 막 기분이 좋겠지만 좌절감을 주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그거 보완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당연히 16이에요. 16은 당연한 거고 이 녀석하고 모의고사하고 둘이 붙여놓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전 당연히예요. 우리 지금 9월하고 10월에 모의고사반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당 11월에 뭐 하러 가요?
시험 보러 가요, 우리 선생님들. 그죠? 시험 보러 가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얘가 더 중요해요. 모의고사는 사실 안 듣고 가도 돼요. 시험 보러 갈 때.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생각하고는 완전 다르게 말하네. 자꾸 이게 더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나는 D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얘는 선생님들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시기예요.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시기예요. 물론 변수는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해요.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마법의 뒤지개처럼 탁 뒤집을 능력이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만 다 결정이 됐어요. 이미 7월, 8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여기서 제가 한 명도 이건 못 뒤집어요라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8월 정도까지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올해 공부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 느낌이 선생님들한테 자기한테 와요. 본인한테 공부한 이에게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8월 말에는 꼭 맛보셔야 돼요. 알았죠? 박수민을 만난다 그러면 8월 말에는 그 느낌을 맛볼 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떨어져요. 이 시험은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50km로 달렸을 때 다른 사람이 80km로 달렸으면 거기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초수 선생님들 첫 해를 어떻게 보냈냐가 그 다음 해를 결정해요. 그냥 재수 삼수가 아니라 첫 해를 잘 보낸 사람이 그 다음에 나 재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해를 그냥 방법을 모르는 채 헤매다가 갔으면 그건 재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가 또 초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는 100% 합격이라는, 그죠? 2년 만에는 확실히 어떤 변수도 작용하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라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초수도 죽자사자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월 말쯤 되면은 이제 거의 당락이 조금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반까지 선생님들이 1월, 6월 해놓은 이론을 재점검하면서 문제풀이반에 이거구나 하고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당연히 문제풀이 문제는 기본 문제 수준은 아니겠죠.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동형 모의고사 비슷하게 영역별로 나가요. 그래서 그걸 풀면서 기출과 함께 접근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 문제가 접근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6월부터 기출문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반이 따로 있진 않고요. 1, 6은 열심히 이론을 할 거예요. 그리고 6월부터 이제 기출문제 플러스 예상문제를 나갈 건데 이 기출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보고 싶어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는 거는 문제 안 되고 제교재 뒤에도 보면 기출문제가 조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고영역 끝나면 그걸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풀어보시고 해보는 거 좋은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출이 너무 아까워서 안 볼 것 같아요. 남겨놨다가 이거 공부 다 되면 실전처럼 풀어볼 것 같아요. 나의 실제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사실 교육과정 평가를 쓰는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하얀 백지 상태로 온 선생님들은 기출을 좀 귀하게 작년도 기출, 최근 기출 한 3년간은 아주 귀하게 여기셨다가 이때 돼갖고 딱 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떨까. 강사 문제보다 어쩌면 더 실력 점검이 정확한 게 기출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직 안 다뤄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난 이미 공부 경험이 많아서 기출 많이 알아. 그런 선생님들은 계속 엎쳐서 가는 것도 좋아요. 우리 재수 삼수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초수들랑 달리 이때부터 기출이 눈에 들어와서 외워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는 관련 서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더 첨가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초수들하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기출과 예상 문제로 문제풀이반을 접근하고 나면 이제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의고사 8주 정도의 과정은 얘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답안 쓰는 실력이 괜찮은가? 실수는 하지 않는가? 시험을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 자신이 각각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반은. 아셨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더 심혈을 기울여요. 문제풀이 반에. 물론 모의고사 반도 죽자사자 문제를 내요.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응용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로 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6, 7, 8이에요. 이때 되면 슬럼프가 와요. 날이 덥죠? 열심히 달려와서 지치죠? 그게 너무 정상이에요. 이때 돼서 슬럼프가 온단 말이에요. 늦게 출발한 사람들은 이때 극복하고 이때 돼가지고 날개를 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자료에는 적어왔는데 자, 요거 날개 달기예요. 날개 달기. 자,
자, 이렇게 해서 나 조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확신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험장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간 과정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에 시험 보고 오시면 이제 바로 토요일이 우리 시험이에요. 그럼 저는 수요일 날 바로 2차 반을 개강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또 다시 2차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3쪽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너무 지루했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지금 세 분의 영만 외우고 계시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우리 경험 있는 선생님들, 내년에 또 준비해야지 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고시문 쓰고 있어야지. 맞아요. 재수, 삼수 선생님들 지금 고시문 안 놓치고 쓰고 있어야지. 맞아요. 자, 우리 3쪽. 초 선생님들은 1월부터 하면 돼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안 놓치고 하고 계시는 게 맞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우리 3쪽인가요? 선생님들 임용 영역 출제 범위 나와 있는 거. 네, 요거 우리 지금 칠판에 제가 그리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지금 3호세 누리과정 교육부에서 고시한 2015-61호 있죠. 자, 요거 우리 선생님들 사셔야 되죠. 그래서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015년에 고시된 것으로 요거 보면은 이제 교사용 그 해설서랑 지도서 이렇게 두 가지가, 지침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권을 이제 구입하셔서 1차에 바이블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조금 있다가 칠판에다가 파는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꼭 사셔야 되는데, 요거 두 권 팔면서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서도 같이 팔아요. 그 유치원과 친구부터 활동이 나와 있는 그 생활 주제별 지도서도 같이 파는데, 그거 아예 준비 안 한 선생님들은 같이 전집으로 사도 돼요. 2차 때 꼭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러셔도 되고, 요거 두 권만 먼저 사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구입하셔도 되고, 어찌됐건 이거는 1월 6일 날 개강할 때 제가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공지사항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영역은 방금 제가 칠판에 설명한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연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별 우리 선생님들 일정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일이랑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1원 강의는 항상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우리 4월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4월 17일이 개강인데, 이때는 화요일이에요. 논술은 화요일 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개강을 할, 오후 시간대에 2시부터 이제 6시 정도로 할 계획이고, 토요일 강의는 이론반은 아침 9시부터 한 오후 5시? 혹은 6시?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9시에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8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 앞에 시험을 보거든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간 일정 참고로 보시고, 자, 지금 제가 11월 10일을 우리 1차 시험일로 잡아놨어요. 자, 요거는 올해 기준으로 제가 잡아놓은 거고요. 우리 평가원 시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뭐, 한 달을 앞당긴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교원 이 시험 평가 제도를 조금 바꾸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또 바뀌면 좋고요. 2차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선생님들 공부 잘하는 선생님 뽑는 거 아니고 인성이 된 선생님 뽑겠다고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지금 시기라 가지고 혹시라도 한 달 앞당겨지면 우리도 일정이 그거에 맞춰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도 불변은 뭐예요? 6월 안에는 시험 안 본다는 거죠. 우리 준비 다 해놓기로 했잖아요. 그죠? 한 달 앞당겨지거나 말거나예요. 그죠? 꼭 그거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일정 참고하시고요. 뒤로 넘겨서 우리 공부법 좀 볼게요. 성장하는 공부법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선생님들 그 옆에다가 좀 적을까요? 믿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돼요. 선생님들 자기 확신 없이 이거 공부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진짜 믿는 대로 되고요.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가지고 선생님 엄청난 성과를 만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작은 성공은 하루예요. 하루. 선생님들 뒤를 생각하지 않고요. 하라는 대로는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같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대로 하루하루만 완성을 해놓으면요. 나중에 전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퍼즐 맞춘다는 생각하고 하루에 한 조각씩 껴 맞추세요. 그럼 나중에 합격이라고 되는 큰 퍼즐이 선생님들한테 완성돼서 올 거예요. 하루를 허투루 보내면 그게 쌓여가지고 패로 오지만 하루하루만 잘 쌓아 나가시면 정말 승으로 와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엄청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거 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라고. 자, 제가 거기 두 번째 단기에 합격한 선생님들의 그 특별한 공통점 해놨어요. 사실 이거 그냥 합격한 선생님들의 특별한 공통점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단기냐 장기냐가 문제가 아니고 합격한 선생님들 대부분은 태도가 달라요.
어떤 태도가 다르냐면요. 강의를 들을 때 뒤로 물러나서 듣지 않아요. 여기 의자가 있으면 제가 흉내 내주는데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듣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몇 개 쓰고 또 들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랑 바짝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이 움직이면서 눈이 멈추지를 않아요. 귀랑 눈이랑 뇌랑 손 네 가지가 사박에 동시에 막 움직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와. 그게 일주가 쌓여가지고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강의 들어야 돼요. 박수미 별로 안 좋으면 안 들어야 돼요,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 강의를 들어야 시너지가 나요. 이 공부는 관계예요. 모든 선생님이 다 잘 가르치실걸요? 다 잘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마음이 가는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효과가 나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공부했을 때 정말 엄청난 믿을 수 없는 효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나 어떤 자세를 가졌냐가 이 합격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결정해요.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특히 유아교사는 반응적이어야 돼요. 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저도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하고 반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애교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애기들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할 건데 우리 2차 준비 너무 걱정하는데요. 1차 동안은 지도서 볼 필요 없어요. 지도서를 봐야 되냐고 물어봐요. 2차 경험이 없어서. 지도서 안 봐도 돼요. 열린 마음이랑 웃는 모습이랑 그 노력을 하면 2차에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1년 준비하는 이 1월부터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공부를 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게 쌓여서 2차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려 있어서 평가자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저 선생님 공부에 대해서 교육이 먼저 고민 많이 했구나. 사람이 참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더듬어도 그 안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아마 평가위원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교육 경력 25년씩 이상 된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요즘은 15년 차들도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들 눈에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교사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바뀌어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1년을 1차 공부 과정을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즐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즐기는 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계획 있죠. 1번에 공부 계획. 자, 공부 계획 안 세우면 절대로 안 돼요, 선생님들. 계획이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나를 입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나침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계획을 해야 돼요. 어디로 내가 만약에 오늘 교보문고로 가기로 했어요. 그럼 교보문고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려요. 그럼 그 40분 동안 뭐 할지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냥 이동하면 안 되죠. 쪽지가 손에 들려서 그걸 인출하면서 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0분이야. 그럼 20분 동안은 그래, 프로이드 하나는 끝낼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나가면서 머릿속으로 공부한 걸 인출 이제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하철역에 도착해가지고 앉아서 또 뭐 할 거야. 앉아서부터는 그래, 삐아지 하나 끝내주자. 그럼 이제 교보문고 도착할 때까지 끝내요. 그 다음 교보문고 가서 1시간. 또 나와서 돌아올 때 하는 공부 내용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2시간은 자야 돼. 밤에 2시간 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한 2시간은 자거나 쉬어야 돼. 그것도 계획에 넣어갖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공부한 1년 내내 아마 계획 얘기는 기회 딱지가 않게 얘기할 거예요. 계획은 꼭 세워야 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예요. 자, 우리 암기의 힘하고 선생님들 좀 적어 놓을까요? 암기의 힘은 엄청 강해요. 암기의 힘은 선생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 암기가 그냥 글자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해는 아마 강의가 끝나면 될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그 순간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게 강의를 하려고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귀와 마음을 열었으면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놓치고 가면은 나중에 이해가 안 돼서 글자만 또 암기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강의 오는 날 토요일 날은 그죠? 강의 들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암기까지 그날 다 끝나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자마자 바로 암기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제가 강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적인 자세 이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고, 거기 밑으로 3번째 줄에 절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 들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대요. 강의 들어도 안 돼요. 강의 듣고 그게 내게 돼야지 돼요. 내게 돼야지.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 마지막 줄이죠. 쉬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10분 쉬고 합시다 혹은 15분 쉬고 합시다 그래요. 이 시간에 선생님들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이거 잘 운영하면 매우 유리해요. 멈추고 외우고 다음 교실을 켜면 돼요. 근데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열기를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처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는데 쉬는 시간이 15분이나 10분밖에 없어요. 그럼 끝나면 바로 그거 외워야 되거든요. 화장실도 사실 갈 새 없고 화장실 갈 때도 방금 박수민이 뭐라 그랬지?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선생님들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1월부터 6월까지만 그렇게 살면 7월부터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은 강의 듣고 나면 쉬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쉬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끝난 다음 밤이 중요해요. 제가 6시까지 강의를 만약에 하면 밥 한 30분 먹고 와서 그 다음부터 밤 한 11시까지 강의한 것을 쫙 정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풀로 비워야 되죠. 네, 풀로 비우고 다 내 걸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강의 날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셀프 테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우리 셀프 테스트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은 어떤 특정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일어나요. 매번 백지 쓰기랑 스피치 테스트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금 반복반이 살기 돼갖고 제가 해놓은 거 보면 A만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선생님들 A. 자, A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AC가 있어서 또 A가 있죠. 그 다음에 또 A, B, C 있는 곳에 A 또 있어요. 그 다음에 D, B, D 한 다음에 또 AC 해갖고 A가 또 있죠. 자, 이 A만 보면서 쫓아가면 이 A라는 이 영역이 시간 간격을 두고 나서 떨어져 있죠. 이 떨어져서 학습 시간이 계속 일어나요. 그죠? 시간 간격을 두고 점차 게다가 그 시간 간격이 넓어지고 있죠. 점차. 자, 이렇게 분산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분산 반복 학습. 자, 요거는 공부를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거죠. 반복을 했을 때 그게 선생님들께 되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 제가 여기서 A, 피아제라고 한번 예를 들어봤을 때 피아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하고 우리 선생님들 공부할 때 피아제를 내 걸로 만드는데 첫 A는 2시간이 걸릴 거예요. 두 번째 A는 1시간이 걸릴 거예요. 세 번째 A는 30분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되면 10분이면 될 거거든요.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이 전체가 6개월이 걸렸는데요. 문제풀이반은 3개월로 바꿔요. 모의고사 가더니 2개월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최종은 하루 만에 이걸 다 정리하고 가야 돼요. 시험장에. 그죠?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부한 것이 인출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리돼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다 해갖고 합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의 공부량이 압축되어가지고 하루 만에 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는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요 사이사이, A 사이사이에 보면 지금 다른 학습과제가 껴들어가 있어요. B가 들어가 있고, 그죠? 자, 이 다른 학습과제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의 뇌가 좀 더 A를 잡아당겨서 남들께 살려놓으려고 아주 강한 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다른 걸 섞는 거죠. 피아제 하다가 비고치기 했어요. 또 피아제 한 다음에 가드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피아제 한 번 더 해주고 가드너하고 비고치기 하고 브론펜브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피아제 하고 중간에 계속 다른 학습과제가 들어가면 피아제는 아마 선생님들 한 최고 10년은 살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10년이면 내 거 되는 거죠. 예,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반복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크한 거 보이시나요? 교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나 어떤 교사가 될 건지. 그죠? 그리고 내가 꿈꾸는 교실은 어떤 교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을 일으키고 싶은지. 이런 고민을 꼭 하시면서 갔을 때 2차까지 무난히 아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 과정의 선생님들 괴로워요. 울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이 정말 바람직한 괴로움이에요. 괴로워야 되거든요. 괴로움을 안 겪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데 1월, 6월 동안 괴로운 사람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심리학 선생님들 그 공부법이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바람직한 어려움. 그거 공부에서 학습 방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겪는 게 진짜 바람직한 길로 가는 과정에 꼭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바람직한 어려움이 일어나요. 이 과정에서. 왜냐면 내가 어제 외워놨는데 오늘 인출이 안 돼요.
그거만큼 좌절감이 생길 때가 없잖아요. 어제 분명히 다 외웠는데 오늘 인출이 안 돼요. 그때 그걸 다시 외워야지 살아남거든요, 기억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뒤로 넘겨서 계획 한번 볼게요. 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연간 계획, 월간 계획은 선생님들이 세울 필요가 없지요.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게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주간 계획이에요. 토요일 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보면은 요건 이제 일병행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경우에 짜여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바꾸셔야 하는데, 자, 일단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돼요. 자, 8시는 강의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8시 20분부터 시험을 봐요. 전주에 공부한 거를 제가 단답식 그런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를 내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간이 또 변수예요. 안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 그럼 그거 밀리기 시작하면 공부가 사실 안 됐다는 거거든요. 한 주 한 주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확인학습을 위해서 8시까지 학원에 오셔야 하고 8시 20분부터는 이제 시험을 이제 풀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시험을 보시고 9시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론반 하는 강의의 특징은 9시부터 9시 한 30분까지 지난주 거를 복습을 해요. 바로 오늘 강의를 들어가지 않고 30분을 복습을 하는데, 그때는 주로 질문 위주일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걸 다시 한번 재차 복습하는 거 하고 오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복습할 수 있는 기회. 또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1, 2교시 강의 끝나면 3교시 시작 전에, 자, 우리 오전에 했던 거 좀 정리하고 해볼까요? 그리고 또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같이 정리를 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강의 시간, 지금 보면 제가 즐거운 강의하고 적어놨어요. 정말 즐겁게 공부를 해야지 성과가 있으니까요. 토요일은 아주 마음가짐을 좀 해피하게 하고 오시고, 지금부터 좀 너무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아프고 부모님이 아픈 거 외에는 결석하면 안 돼요. 친구 결혼식 갈 수 없죠. 친구야, 미안해. 너무너무 축하해. 성이 보일 수 있지 않아요? 안 가도? 그죠? 그리고 그거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 친구가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해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 사사로운 욕구는 없애야 돼요. 가고 싶죠, 결혼식. 친구 사랑하니까.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목표 세운 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 정리를 하셔서 토요일 날 강의 빠지는 거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밀리거든요. 인강으로 전환해서 들으면 밀려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강의가 올라오는데 월요일 날 계획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주가 밀려요. 한 주만 스크래치가 나도 쫙쫙쫙 밀려요. 1년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1월부터 아주 마음을 딱 다잡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강의 토요일 날 하기 위해서 꼭 금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오셔서, 자, 보면 우리 야간 21시 30분까지 제가 전체 이제 풀로 공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렇게 저녁 시간도 1시간 반이나 주다니, 그죠? 자, 이 저녁 시간도 사실 풀로 저녁 시간은 아닐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쪼개서 뭐라도 이렇게 공부를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나 그냥 무방비로 왔는데 너무 정신없이 막 쏟아졌어, 이럴 수 있지만 1월부터 아마 시작하시면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우리 공부한 거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야간에. 그래서 야간에 자습실에 끝까지 남아서 가는 게 좋아요. 이동하다 보면 또 잊어지거든요. 그 자리에 그 맥락, 학습 맥락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밤 한 10시까지 아예 토요일 날은 풀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고요. 일요일 날 그래도 제가 휴식 시간 넣어놨죠. 휴식을 조금 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갔다 오셔야 하고, 이렇게 신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요일은 비우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 또 공부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소형력 1, 2, 3, 4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밑에 지금 유아교육과 발달이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거 보면 우리 지금 아까 개론반에서 요거죠. 발달이론. 그죠? 2주에 나간다는 부분에 대한 그 목차예요. 자, 거기 보면 지금 섹션 1, 섹션 2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묶어서 선생님들 옆에 1 하고 적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2개 묶어서 1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섹션 3으로 가서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발달 및 학습이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 계제리고 2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거 2개 묶어서 2 해놓으세요. 2. 그거 2개 묶어서 2. 자, 그 다음에 3번 행동주의는 그대로 3이에요. 3.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지발달 피아제 그거를 4, 5로 나눠보세요. 4, 5. 자, 되었을까요?
섹션 1과 2는 묶어갖고 1번이 돼요. 그 다음에 계젤과 정신분석 이론 2개 묶어갖고 2번이 돼요. 그 다음 행동주의는 3번이고 피아제는 4번, 5번으로 나눠놨어요. 자,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지금 비고츠키부터는 다음 주에 나갈 거고, 거기까지가 아마 한 주에 나갈 진행 분량일 거예요. 자, 그럼 아침 9시부터 제가 발달의 원리부터 이렇게 쭉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강의한 전체 내용을 5개로 나눈 거죠.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 내용을 소형력으로 나눠야 돼요. 첫째는 소형력으로 나눠라예요. 근데 그 소형력으로 나눌 때 보면 제가 지금 섹션 1과 2는 2개의 섹션인데도 1로 묶었어요. 내용이 무겁지 않아요. 가볍거든요. 그래도 교육의 성격상 제가 둘로 나눠 놓은 거고, 이거 2개는 1번이라는 소형력으로 묶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계젤과 정신분석은 범위 자체가 2개를 묶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거 하나 정도의 범위 양이 나와요. 그래서 1을 묶은 거고, 피아제는 너무너무 많아서 둘로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형력을 나름대로 나눕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나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자, 우리 저녁에 강의 끝나고 야간에 보면 소형력 1 암기죠. 1까지 암기해놓고 가는 거예요. 전체 강의 흐름을 한번 선생님들이 정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소형력 1은 다 외우고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쉬고 나서 소형력 2 암기예요. 자, 여기 2 암기할 때는 지금 계제라고 정신분석 이론 암기할 차례인 거죠. 그런데 안 적어놨지만 거기다가 선생님들 적어야 돼요. 1번 시험 보고, 1번 백지 쓰기 해서 시험 보고 이 공부예요. 이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말로 하거나. 시험 보고 이제 소형력 2를 외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영학을 먹고 나서 소형력 3 암기예요. 3이면 우리 지금 행동주의 암기하기로 한 거거든요. 행동주의 암기하기 전에 이 시험 봐야 돼요. 계젤과 프로이드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시험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이 돼요. 월요일이 돼요. 밤에 일요일 날 밤에 자기 전에 당연히 머릿속에 1, 2, 3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누우면 바로 계속 생각나요. 계젤이 어땠고 프로이드가 어땠고. 진짜 그래요. 꿈에도 나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거 생각하면서 깬대요. 아, 저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몰입하는 거죠. 근데 그 몰입이 주는 즐거움이 어마무지하다는 걸 좀 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거든요. 16만 잘하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다음날 월요일이 돼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는 누리과정 세부 내용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 이제 시험 날까지 이제 아마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누리과정 우리 그 교사용 지도서랑 지침서랑 해설서 보는데 투자를 하셔야 하는 거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지난주 복습이랬어요, 제가. 요 지난주 복습이라는 건, 지금 제가 안내한 그 계획이 발달 부분이죠? 자, 1주, 2주차에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지금 모든 공부의 시작 1주차가 제일 행복해요. 복습할 거 없잖아. 얘만 하면 되잖아.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겹치는 게 아까 말했지만 이 녀석 하는데 하루 지금 발달 이론 끝나는 데만 지금 우리 3일 쓰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때쯤 되면 발달 이론 끝내는 거 한 2시간이면 끝낼 거예요. 그렇게 좁혀 나가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 복습이라는 건 1, 2주차에 진행한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거 자가 시험 보는 거겠죠. 자가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꼭 한 다음에 안 된 걸 확인해서 다시 암기해요. 다시 처음부터 책 펴서 공부가 아니고 암기해놨다 그러면 그걸 다시 셀프 테스트 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안 써지네 하면 그때 다시 재암기거든요. 자,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소형력 4를 암기해요. 자, 소형력 4 우리 피아제 앞부분이었어요. 피아제를 반으로 나눴거든요. 그럼 전조작기 중간에서 나눴겠죠. 감각운동기랑. 자, 그럼 그 부분을 4에 하는데 그 전에 뭐 하겠어요? 1, 2, 3 시험 봤겠죠. 1, 2, 3 아마 백지 쓰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를 암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소형력 5를 암기해요. 남아있는 피아제의 전조작기부터 저기 형식적 조작기 정도까지를 아마 암기하겠죠. 자, 그때 3하고 4 정도는 시험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까지가 끝나면, 와, 1, 2, 3, 4, 5 나눠놓은 거 다 암기했어요. 그죠? 토요일날 강의 듣고, 일요일, 월요일 정도까지는 1차 암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들어가서 당연히 아침에는 세부 내용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보면은 또 지난주 복습이에요. 1, 2주차 거 복습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강의 영역 전체 암기가 1차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강의 영역 전체 암기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말하겠죠.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토탈 한번 풀로 쓸 수 있다면 쓰고, 보완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 내가 공부할 때 행동주의가 좀 약했어. 그럼 행동주의부터 다시 공부.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저녁 먹고 와서는 또 2차예요. 자, 요거 다시 또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날 화요일 날 밤에 자기 전까지는 흰 백지에 선생님이 시험을 이제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달의 원리 해갖고 쭉쭉쭉 쓸 수 있겠죠. 가소성 무엇이고, 적기성 무엇이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면서, 초기에는 손으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쓰면 뇌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에서 벗어나서 말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제 다 거의 자기께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화요일까지 마무리되면 수요일날 스피치 테스트가 있어요. 각자 우리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아마 그날 스피치 테스트 하는 날 본인 시간대에 오시면 될 것이고, 신청 안 한 선생님들은 집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혼자 어디 방에 거울 하나 꺼내놓고 시간을 재면서 자, 피아제는 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공부해서 갔고, 이거 제가 2016년에 먼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랑 같이 시작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나서 16년 말인가? 그 공부의 신, 그 사람이 그렇게 방송이랑 책을 내면서 그 말로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했대요. 백지에 쓰는 거랑.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야 그거 나와 요즘 TV에 많이 나와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타민제 같은 거 광고도 찍었더라고요. 맞죠? 지치지 않는 힘? 10시간을 가는 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도 찍었더라고요. 아무튼 그이가 말하는 그 수능 신이라고 하는 그이가 말하는 백지 쓰기랑 말로 하는 거 그거는 진짜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빨리 선생님들이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꼭 그 과목을 시험 봐요. 자, 우리 수요일까지 공부하고 나면 토요일 날 강의 드린 게 다 내게 거의 됐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1, 2, 3주차 했던 거 계속 반복 복습을 하는 거죠. 이제는 3주차 발달한 것 역시 지난주 복습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을 기점으로. 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반복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는 그 내일 토요일 날 우리 들을 강의에 대한 예습을 좀 하고 주무시는 게 좋죠. 책을 좀 읽어보고 큰 개요도 정도는 짜보고 강의를 오시면 쫓아가기가 더 좋죠. 그럼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날 우리 비고츠키부터 들어가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비고츠키, 브론펜 불어너, 그 다음에 다중지능 가드너 이런 식으로 예습을 좀 해오시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저랑 강의에 만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내가 다 외웠는데 발달 이론부터 계제, 정신분석 다시 정리가 되니까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들어가는 비고치키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월부터 6월까지만 나 죽었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뒤로 넘기면 뭐가 있나요? 1일 공부 계획이 있어요. 자, 1일 공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그 다음날 계획이 책상에 올려놓은 채로 자야 돼요. 내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돼서 내일 볼 백지 쓰기 할 백지 시험지 용지랑 펜 2개, 그 다음에 옆에 1일 교육 계획 정도는 붙여놓고 주무셔야죠. 그 책상 위가 깨끗하게 정리된 그 상태만 봐도 본인이 성취감이 있어요.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걸 딱 꺼내놓고 잤단 말이에요. 그게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침대가 항상 깨끗하대요. 그 성공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든 기업, 대기업 어떤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 연구한 책을 보면 침대에 호텔처럼 정리가 되어 있대요. 침대 이불이랑 항상. 그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습관이 생겼냐면 그렇게 하면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그 작은 성취감이 자기를 바꿨거든요. 그 침대 하나 깨끗하게 해놓고 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를 다듬어 놓고 가면서 자기가 관리가 된 거야, 하루가.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게 1년을 가야 되거든요.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사실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요. 당신은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요? 당신은 오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힘겨울 것 같고 버거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진짜 즐겁다는 걸 선생님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퍼즐을 맡은다는 생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나를 좀 다잡아가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공부를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공부 방법을. 1월에 아마 우리 개강할 때도 제가 앞부분에 OT 때 살짝 이렇게까지는 설명 못 드려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가 막 합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쫓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교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사는 반듯해야 돼요, 선생님들. 물론 개성 있는 교사들도 많아요. 그 개성 있는 이들이 반듯하지 않은 거 아니죠. 교사는 기본적으로 반듯한 성품과 반듯한 생활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눈에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구나,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삶을 사는구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는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함을 맛보고 가야 되거든요. 이 공부
과정에서. 합격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얼마만큼 해놨는지를 느끼면서 갔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에 찬 선생님을 봐야지 우리 반 애들도 야, 인생은 저렇게 즐거운 거구나. 우리 선생님은 정말 즐겁게 산다. 그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어디에 가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자꾸자꾸 가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임용의 1년을 준비를 하시면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임용 준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할 거야, 열정적으로 할 거야, 2개만 들고 오시면 되거든요. 2개만 들고 공부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우리 1시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뒤에는 제 그 교재의 목차가 참고 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재를 진짜 보여드린다는 게 우리 교재가 개정이 안 되어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유아임용의 정석에서 1, 2, 3권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권이 개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한 권을 끝내고 그 다음에 2권을 가지고 이제 누리과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누리과정 들어가는데 여기에 3개로 되어 있죠. 신의사가 담겨 있어요. 신의사. 그리고 이제 3권에 보면 3개가 또 있죠. 예술경험, 자연탐구, 그리고 마지막이 운영편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3권과 아까 말씀드린 그 누리과정 해설서랑 지침서 그거 2가지가 기본 바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뭐 프린트 자료 이런 거는 책 사이에 끼워 가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시던 우리 이거 임용 공부하신다 그러면 이거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1월부터 6월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직 저랑 교감이 안 되었어요. 1월부터 6월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어디 가서 공부하시든 꼭 아셨죠? 그래서 꼭 행복한 교사, 이거구나 하고 좀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또 우리 선생님들 2년 되면은 열심히 1년을 또 즐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바로 그 또 나간 자료 있죠, 선생님들. 우리 1차 합격하고 지금 2차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말 기본을 잘 지켜서 와줬고, 또, 1차 성적도 또, 안정되게 합격을 했으니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팁을 좀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 해가지고 바쁘지만 와줬어요. 그래서, 길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2분 선생님이 주는 팁이 있다면 좀 얻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선생님부터 소개해 볼게요. 앞에 있는 자료에 있는 전땡땡 선생님이에요. 자, 들어오세요. 마이크를 넘기고 가겠습니다. 2월 달에 2년이 되었는데요.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했어요.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1차 얼마 전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먼저 벌써 내년 준비하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신 여러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제가 임용에 발을 디딜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월, 2월 초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었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게 인생을 정말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2월에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휴직 의사를 전달하고 3월부터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현장에 5년 있다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때 나의 습관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앉아 있으면 집중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앉아서 공부할 때 어떤 환경이라든지 나에게 필요한 이런 도구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 3월 한 달은 거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하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앉아서만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일단은 집중 시간이 아무래도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래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것들이, 아, 이 책상과 의자가 내 몸에 맞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껴가면서 참 몸에 맞고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기구도 제 손에 잘 맞고 제가 썼을 때 편한 거 그런 것도 잘 골라서 했었던 것 같고요. 장소도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서실로 옮기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집중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막혀 있는 데서 잘하는가, 또는 보이는 데서 공부가 더 잘 되는가, 이런 것도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해봤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그래도 조금 보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열기를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잘 찾고, 또 저는 통제할 수 있는 자아를 스스로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핸드폰이라든지 전 시청각 매체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통제하려고 계속해서 아,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절대 안 봐야 되겠다. 핸드폰 너무 있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핸드폰은 집에 그냥 놓고 다녔어요. 거의 1년 내내. 갖고 와서 꺼도 필요하다가 켜보면 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저를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제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저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그 길을 잘 들여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보면은 제가 2페이지에 연간 제가 공부한 계획을 표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1월, 2월을 1월 달에 직강을 못 다녀서 1월에 그 개론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상이나 발달 부분을 못 들었어서 3월 한 달 동안에는 인강하고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분산해서 암기를 하라고 하셨을 때 그 분산돼 있는 중간중간에 인터넷 강의를 계획을 해서 암기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띄엄띄엄 해놨고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부 방법으로 통일을 한 것은 백지 쓰기예요. 근데 백지 쓰기라고 하면 대체 백지 쓰기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깜지처럼 쓰는 건데 제가 밑에다가 제가 홍분자 공부할 때 한 거랑 백지 쓰기 테스트 할 때 도식처럼 만들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 쓰기는 무작정 줄글로 써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암기한 거를 백지 쓰기를 할 때 최대한 도식처럼 만들어서 이 모양 쓰면서 보면서 이 틀 자체를 눈으로도 보면서 익히려고 했고 쓰면서도 익히고 그거를 속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썼어요. 무조건 빨리빨리 쓰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쓰고 그 쓰는 과정에서도 지금 어떻게 쓰긴 썼는데 다음번에 쓰면 내가 또 잊을 것 같은 조금 아슬아슬한 부분에는 형광펜을 쳐놓고 또 다음번에 다시 해보고 비교해봤어요. 백지 쓰기 한 거를 저는 지금까지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도 이만큼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처음에는 이 개념이 잘 안 잡혔는데 2번, 3번 하면서 이게 잘 잡혔다. 또는 3번, 4번째 했을 때 이 부분이 갑자기 깜빡 잊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서술을 했었나 그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로 해서 저는 잊지 않았었고요. 이 백지 쓰기 하는 것도 한 번에 다 쓰기보다는 분산해서 영역을 또 나눴어요. 교사론에서 이 반성적 사고, 실천적 지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반성적 사고, 실천적 지식, 또 다른 거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해나갔고, 다른 과목을 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점심을 먹고 나서 아까 내가 오전에 교사론에 반성적 사고를 썼었는데 잘 기억하고 있나? 하고 떠올려 보면 분명히 또 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계속 채워서 하고, 그것도 제 스스로 자꾸 통제했던 것 같아요. 너 이거 기억나? 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제 어떤 과목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기억나나? 하고 떠올려 보면 갑자기 기억 안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조금 좌절감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또 혼자서 떠올려 보고 혼자 문제 내보고 하면서 좀 지식이 계속 축적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이게 장기 기억으로 축적된 게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돼보면 처음에는 2시간, 3시간 정말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한 10분, 15분이면 금방 쓰고, 하나도 안 틀릴 때도 많고, 거기에 더 살을 붙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지 쓰기로 공부 방법을 전 과목을 다 통일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 쓰기를 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손으로 쓰기보다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백지 쓰기 이 키워드 단어만 손이 많이 아프니까 서술형으로 쓰기보다는 단어만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쁘게 정리를 해서 뽑아 놓으니까 다시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글로 쓰고 100번 넘게 쓰거든요. 정말 같은 반성적 사고를 100번도 정말 넘게 썼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거 한번 예쁘게 정리해서 내가 이거 계속 읽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계속 그거 백지 놓으면은 또 있는 것이 있고 또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전 스스로 내가 이거 언제 갑자기 누가 툭 하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다 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5월 달에 백지 쓰기 테스트를 해서 오른쪽에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때 그래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백지 쓰기 테스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나 많이 틀리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분들 계시기는 하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여태까지 암기한 걸 다시 한번 해본다는 식으로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고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런 테스트, 또 6월에 가면 한번 총정리 테스트도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런데 숨고 자신 없다고 그렇게 숨기보다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내가 이거 평가받고 싶어 하고, 부족한 분 내가 이거 다 외워서 다음에 100점 맞을 거야, 이런 좀 욕심도 부려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즐겁게 해야지 또 공부도 잘 되고 하니까요. 좀 틀리고 못하는 거에 너무 부담감 가지시고 그러지 마시고 테스트 있으면 꼭 참여해 보세요. 네, 그리고 3번째 장에 가면, 제가 고시문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에 고시문을 전 영역을 써봤을 때 틀린 부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썼어요. 교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쓰라고 하셨는데, 사실 초수기도 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꾸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후회가 됐고, 이런 거는 그래서 단순 암기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좀 저는 스터디하지 않고 혼자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제성이 있는 스터디를 병행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터디에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강의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고 전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들었어요. 그래서 8시에 와서 테스트를 보는데요. 그 테스트는 저는 그 문제가 너무 아까워서 연필로 쓰고 푸른 다음에 채점을 하고 다시 연필을 지웠어요. 이거 다음 주 목요일쯤에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목요일에 풀어보면 분명히 또 이때 맞았는데 또 틀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간단하게 주시는 문제더라도 그거 되게 소중히 생각했고 그거를 계속 그걸 이용해서 제 공부에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7월이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7월 가시면 막 자신감 떨어져 있는 학생들도 많고 너무 속상해하는 학생들도 분명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7월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6월 달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날 없이 공부했거든요. 여기 제가 또 적어놨는데 집안에 경조사가 있지 않은 이상 정말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는 거지 누구를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 뭐 벚꽃 구경을 간다거나 그냥 지나가는 길에 봤어요. 그 노량진에 벚꽃 길 엄청 예쁘거든요. 여기에 벚꽃길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족을 취하고 그때는 그냥 그 한 시간이라도 공부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잘 보내게 됐고 7월에 문제풀이반에서 물론 좀 틀린 부분도 있지만 6월 달까지 잘 다져놓고 스피치 테스트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백지 쓰기 테스트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뭔가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에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7월 문제풀이반에서 그때 가서 암기하거나 그런 일 없이 틀린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제 걸로 만드는데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피치 테스트는 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뭔가 테스트라고 하니까 시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박수민 교수님 이 커리큘럼에서 스피치 테스트가 되게 좋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오셨을 텐데 그게 뭔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백지 쓰기 하고 암기하면서 이것들을 말로 꺼내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선생님 이번 주에 교사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반성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술술술술 말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고 뭐 4가지. 첫 번째 뭐입니다. 두 번째 뭐입니다. 이렇게 술술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또 교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답하지 못하는 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답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 부족했구나 하면 저는 스피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기록했어요. 교사론의 필요성, 내가 대답 못했던 것들 그렇게 하면서 좀 저의 부족한 점을 또 보완하는 시간 계속해서 저는 테스트하고 내가 기억하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꺼내보고 부족한 부분 다시 암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스피치 테스트 또한 그때 대답 못했으면 대답 못했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가기보다는 그 못했던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스피치 테스트 끝나고 학원 강의실에 그 자습하는 강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자습실에 와서 내가 방금 스피치 테스트에서 대답을 못했던 거 또는 다른 사람이 대답한 것 중에서 내가 들었을 때 저 대답은 못했을 것 같아 하는 부분을 다시 암기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암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공부를 수요일에 끝냈어요. 스피치 테스트.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그 전전주에 공부했던 과목들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피치 테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해야 되고 다음날 목요일에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다른 공부에도 계속 이 과목만 끌고 가다 보면 다른 공부하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치 테스트 하기 전날 저는 전날은 안 봤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이 직강이고 우리는 이제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면 토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직강 듣고 집에서 정리하고 일요일, 월요일까지만 공부를 다 끝냈고요. 화요일은 다른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3월 달에는 인터넷 강의를 제가 들었잖아요. 개론 못 들은 부분. 그래서 수요일 전날에는 다른 공부를 하고 월요일까지 공부한 걸 토대로 수요일 날 아침에 스피치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쉰 동안에 내가 얼만큼 잊었나 그 부분을 그래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딱 정리를 하고 다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암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암기하는 거는 특별히 뭔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분산해서 암기하고 계속 반복 인출하고 반복하면서 누적적으로 인출을 하는 것이 암기를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스피치 테스트를 4개월 동안 쭉 열심히 했었고요. 해설서하고 지침서는 제가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제가 이 표에는 적진 않았는데 한국사 시험도 병행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공부도 하면서 이 공부도 하면서 개론도 3월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조금 공부 양이 많아지면서 좀 힘들어졌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공부한 만큼 그때 5월, 6월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공부할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분산해서 암기하고 계획을 잘 짜서 계속 내가 잊은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하면서 6월 달까지 잘 정리를 했고 해설서 지침서 5월에 시작하면서 스터디를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공부하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암기가 됐는지 잘 확인할 길이 없어서 스터디에서 문제를 내고 마치는 방식으로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나를 파악할 때 나는 어떤 공부 방법을 좋아하나 했을 때 저는 문제를 내고 맞추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해설서 지침서를 공부할 때에도 문제를 내고 맞추는 방법으로 하는 해설서 지침서를 밴드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한 달 반 정도의 해설서 지침서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법이에요. 저는 초수라서 한국사도 있었고 또 해설서 지침서도 5월 달에 처음 본 것이었고 그래서 사실 법을 조금 일찍 보지는 못했지만 한 7월 정도부터 법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월에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께서 법 자료를 프린트해서 나눠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화이트로 지워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먼저 법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기출되는지 한번 기출 문제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키워드, 핵심 단어 위주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이 교수님이 나눠주신 이 법 프린트에서 읽어보고 중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는 기출됐던 부분에 화이트로 가려서 문제를 만들고 그 밑에 하단에다가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리고 문제 냈다고 치고 또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고 맞췄나 안 맞췄나 비교해보는 거. 이거는 앉아서 하기보다는 노량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서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면서 조금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간단한 문제 같은 것들은 풀어볼 수 있으니까 법 공부는 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문제풀이반에서 법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해도 저는 충분히 꾸준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이렇게 문제 내고 맞추는 거를 많이 저만의 공부 방법을 여기 법에도 활용을 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월에 문제풀이반에 들어왔을 때, 제가 6월 달까지 열심히 암기했던 것들이 문제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재미있게 보내기도 했었고, 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틀린 부분 좀 아쉽기도 했었고, 이런 시간 보내면서 네, 문제가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틀렸더라도 일단 틀렸다고 하고 계속 풀어봤어요. 아까 그 토요일 아침마다 주는 테스트 또 연필로 쓰고 지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문제풀이반 문제도 연필로 풀어본 다음에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은 오답을 바로 그때그때 정리해놓고 그다음 다시 집에 가서 지우고 며칠 있다가 다시 풀고 또 다음 주에 다른 과목 시험을 보면 또 똑같이 연필로 풀고 지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주에 문제풀이반 한 과목씩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 12과목을 한 문제당 10번씩 계속 풀어본 것 같아요. 그 한 주에 교사론 문제를 교수님께서 몇십 문제를 내주시면 그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날짜 격차를 두고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그러다 보면 저번에 틀렸는데 또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저번에 맞았는데 틀리는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암기를 해나갔고 그리고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 제목만 봐도 벌써 제목이 답이 기억이 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해설 답안을 먼저 보면 교수님께서 답안지를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 많이 이렇게 적어주신 게 있는데 반대로 해설지를 보면서 이 답이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지? 떠올렸어요. 반대로 문제를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이 나왔구나. 그리고 서술형 같은 거에는 이제 서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서술을 해주셨는지 그 해설 답안에 있는 서술형은 거의 달달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았다고 네네. 맞은 것도 다 암기를 했었고요. 모의고사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 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주간 계획표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좀 표시를 해둘 걸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격을 두고 제가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인터넷 강의 듣는 날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놓고, 수요일을 기점으로 토요일에 직강 들었던 부분은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께서 분산 반복 학습을 하라는 걸 제가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 주 하루하루 보내고 한 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우리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공부한 게 내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오늘 이만큼 쌓였다. 내일 이만큼 쌓였다. 내가 작년보다 나 이만큼 더 전문성 쌓였다.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선생님. 사랑스럽죠? 저렇게 사랑스럽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선생님은, 서울 응시한 선생님이고요. 두 번째 있는 자료 선생님이에요. 같이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떨릴 수도 있어서 이게 마이크가 떨릴 수 있는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앞에서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1월, 2월은 사실 현장에 있어서 일을 하다가
개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개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뭐 사상이라던가 뭐 이런 거 성격 같은 것들은 사실 했었는데 중간중간이 많이 빠져가지고 부모 교육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중간중간 껴넣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공부를.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풀이반에서 문제가 저에게 복수를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진짜 많이 틀리고 그래서 좌절을 했긴 했지만 사실 문제풀이도 확인하고 진짜 시험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다시 공부하시는 학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연간이랑 주간 일일계획안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백지 쓰기를 주로 학습 방법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백지 쓰기 하시는데, 제가 백지 쓰기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흰 종이가 보면 정말 울렁증이 날 정도로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손가락이 진짜 너무 아파서 그 정도로 진짜 많이 써봐야 한다고 교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주간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나눈 것을 토대로 개요도를 작성해서 정말 선생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요도를 채워가는 식으로 백지 쓰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이도 4호선 끝에 살아가지고 사실 여기 스피치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 자가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큰 거울이 있는데 혼자 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에 대한 답을 저 혼자 설명하듯이 거울을 보면서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이번에 스피치가 또 선착순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못하신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2-3명씩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스피치를 진행해도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치는 항상 말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백지 쓰기를 하고 백지 쓰기를 토대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백지 쓰기를 사실 모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를 사실 버리고 금요일 날 딱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한 3-4시간씩 딱 앉아서 그 시간에 A4 용지를 다 쌓아두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운 것들을 전부 다 썼어요. 전부 다 쓰고 그거를 모아뒀어요. 그게 확실히 깔끔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막 쓰고 외우니까. 그래서 모아두실 거면 그런 걸 모아두시되 사실 백지 쓰기 한 것도 보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무래도 지식이 계속 쌓이다 보면 또 쓴 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것만 보게 되면 거기 안에 제가 백지 쓰기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이랑 항상 비교해 보시고 이것들이 맞는지 계속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요약본을 만드시고 이걸 봐야지 하고 하시면 이거에만 갇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항상 책이랑 비교해 보고 이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저는 오이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9시에 강의가 시작되는데 저는 7시 반에 도착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4시 반?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1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항상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이거 가방에 넣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한 주를 꼭 학습한 내용을 평가해주시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모르는 거나 어려운 것들 있으면 전 스티커 같은 것들을 활용했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다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두시고 틀렸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중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론에서 제가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개론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이론을 정립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피아제 있으면 피아제에 있는 사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외웠어요. 교수님께서 내주시는 문제에 이름까지
아이들 이름까지 외울 정도로 그 사례를 전부 다 외우고 그랬더니 사실 그냥 이름만 외우기보다 사례를 덧붙여서 외우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문제풀이는 아까 제가 프린트에 한 것처럼 스티커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려웠던 부분,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음에 또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9월이랑 11월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와요. 저는 모의고사 할 때 선생님들께서 시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정말 와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항상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개를 물어봤는데 저도 성격이 너무 급해서 2개 중에 꼭 하나만 쓰고 나와가지고 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개선하고자 실수 노트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시험장에 가시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보기 힘들어서 실수 노트만 보고 가도 선생님들께서 시험의 실수를 꼭 줄일 수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수 노트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 하루 전에는 아무래도 많이 떨리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쌓아 놓으셨던 뭐 개요도라던가 개요도를 보면서 자주 인출하시는 시간 그리고 개요도를 보면서 자주 인출하시는 시간 그리고 해설서랑 그리고 저는 법이랑 논술을 꼭 한 번씩 다 전날에 하고 갔었거든요. 시험에 필요한 것들은 사실 교육과정도 매우 필요하지만 논술, 법 이런 것들을 절대 저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전날까지 계속 끌고 갔었고요. 시험 당일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눈에 정말 안 들어와요. 전 초수여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직접 가니까 정말 손도 떨리고 막 온몸이 다 떨려요. 그래서 실수 노트만 정말 딱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는 초수로서 주변에 아무도 임용을 보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노량진에 왔을 때 강론서가 뭐지? 해설서가 뭐지? 이런 명칭조차도 몰랐었는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조금씩 다져갔거든요. 그리고 스터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6월까지는 스터디를 아예 하지 않고 기상 스터디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때는 사실 개인 공부 시간이 저는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치 테스트하는 스터디 이외에는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고 6월까지는 정말 외워야지 그 뒤에 문풀이랑 모의고사들을 계속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 6월부터는 이제 논술 스터디 그리고 기상 스터디, 백지 쓰기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6월까지는 모든 이론이 끝났지만 그 이론들이 사실 기억에 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점심시간 때 너무 많이 졸리시잖아요. 전 그때 30분간 백지 쓰기를 함께 스터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날에는 신체운동, 건강에서 선생님들끼리 무작위로 문제를 내셔서 이것들을 계속 하루에 5문제씩 백지 쓰기를 하는 식으로 인출을 계속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없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계속 엎어가면서 반복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가장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술은 정말 논술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수님 처음 논술을 듣는데 집에 가면서 맨날 울었어요. 논술 너무 못 써가지고 너무 못 썼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와서 논술은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반드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하나씩 꼭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3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쓰시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논술을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 종이가 정말 많이 쌓여있을 정도로
논술 20점이잖아요. 사실 버릴 수 없는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논술도 꾸준히 스터디를 구성하셔서 계속 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화이트를 썼거든요. 저는 밑에다 적어놓으면 자꾸 제가 확인하길래 밑에다 적어놓지 않고 그냥 화이트만 치고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추면 그게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안 적고 그냥 화이트로 지워서 계속 인출하고 네 그랬어요. 법은 근데 사실 조금 나중에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개정되는 부분도 많아서 한 9월 정도부터 모의고사랑 같이 병행하셔도 문제풀이랑 같이 병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법은. 그리고 고시문이랑 해설서는 저는 같이 고시문은 아침에 하시는 시간 30분이잖아요. 저는 그 샤워한다는 느낌으로 항상 아침에 고시문부터 쓰고 시작했어요.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고시문 너무 많기도 하고, 많진 않지만, 사실, 하나만 틀려도 점수가 나가는 거잖아요. 세부 내용이. 저는 이거를 항상 밥 먹는 것처럼 하루에 꼭 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전날에 한 번 전체 썼는데 2개인가 3개가 틀리더라고요. 1년 이렇게 썼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꼭 하루에 꼭 아침에 꼭 열심히 쓰시면은 잘 되실 것 같고, 해설서 역시도 이번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누리과정 안에 있는 해설서 정말 이제 중요해질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듣고 해설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해설서가 또 관련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겹쳐져 있는 책이 있어요. 해땡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거 사가지고 분철을 해서 계속 보면서 스터디는 구성 안 했고요. 책에다가 저 혼자 문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깥놀이는 어디서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단서만 적어놓으면 인출할 수 있게 인근 놀이터나 아니면 다른 곳 이렇게 해가지고 인출해서 저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 해설서는 정말 달달달 외우셔서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교수님께서 해설서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해설서는 꼭 끝까지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너무 포기하고 싶었지만 진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들 벌써 1시간 40분째지요.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앞에 선생님이 고시문을 샤워한다 생각하고 썼대요. 그죠? 그러니까 샤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샤워하고 안 씻고 다니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두 분 다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이 두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그 1년의 고스란히 그 노고가 너무 느껴졌고 또 그러면서 본인이 얻은 그 성취감이 또 보였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공립교사가 되셔서 우리 선생님들 내후년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들으면서 빨리 1월이 왔으면 빨리 1월이 와서 새롭게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도약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연말 정리 잘 하시고 내년 1월부터 열심히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성취를 하루하루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반 40분 동안 아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뭔가 남았다면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